안녕하세요, 장원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택과 큐를 활용해서 미로 찾기를 문제를 푸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이에요. 깊이 우선 탐색은 좀 더 끝까지 쭉 가보는 것을 얘기하고요. 너비 우선 탐색은 가까운 곳을 먼저 좀 가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로를 먼저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미로를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가장 단순한 방법인 2차원 리스트 혹은 배열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6 배열을 우리가 사용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미로가 이제 정사각형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0,0부터 시작해서 5,5까지 있습니다. 1,0에서 시작해서 쭉 가서 생지가 미로를 통과하는데요. 통과하다가 3,5까지 이제 가면은 이제 도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1은 벽, 막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0은 길, 그 다음에 2는 출발점, 그 다음에 X는 출구.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이썬으로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E에서 출발해서 쭉 이제 지나가서 X까지 도달하면은 우리가 성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을 이제 두 가지 자료 구조를 써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스택, 두 번째로 큐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방문 예정인 좌표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좌표를 하나 꺼내가지고 방문을 해요. 꺼내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방문을 한다는 얘기는 한번 가본다라는 얘기죠. 여기가 출구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구이면 그대로 종료를 하면 되겠고요. 출구가 아니라면 그 좌표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이 있겠죠. 그 길들을 다시 스택이나 큐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방법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 출구에 도달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스택을 쓰느냐 큐를 쓰느냐에 따라서 깊이 우선 탐색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너비 우선 탐색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스택은 깊이 우선, 그 다음에 큐는 너비 우선. 이렇게 이제 탐색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파이썬 코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같이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택과 큐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스택과 큐가 먼저 구현이 되어 있어야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스택이나 큐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리스트에 있는 기본 함수들을 써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자료구조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array stack, 그 다음에 circle q 이렇게 클래스로 두 가지를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두 가지 클래스의 구현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미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맵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우리가 이제 2차원 배열로 만드는 거죠. 이게 사실 숫자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책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 5, 6. 네. 위에는 다 1이고요. 1이라는 거는 다 막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디자인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0, 0, 0, 0. 네, 끝에는 막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자, 여섯 번째 줄은 또 다 1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은 1, 0, 1, 0, 1, 0, 1, 1.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3번 줄은 111, 111, 000, 0인데 여기가 출구예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만 하면 끝나겠네요. 111, 0, 11.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맵을 만들었고요. 맵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가 우리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맵 사이즈 한번 만들어 두도록 하죠. 이거는 6이다. 네, 이렇게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미로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네, 보시면 0이 있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쭉 직진을 해서 가다가 여기서 계속 직진하면 안 되고 여기서 쭉 아래로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여기서 두 칸 내려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맵을 DFS와 BFS 스택과 Q를 사용해 가지고 각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FS를 써가지고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DFS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DFS 함수는요. 자, DFS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해줄게요. print DFS.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스택이 하나 필요하겠죠. S라고 하겠습니다. S는 자, 스택이 이름이 array 스택이었어요. 그래서 array 스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택의 크기는 우리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100 정도로 여유 있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 자, S에다가 출발점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출발점을 우리가 검색해 가지고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푸시 간단하게 우리가 1,0, 0,1 자, 어느 좌표를 먼저 쓰느냐인데요. X좌표를 먼저 쓰면 X좌표를 먼저 쓰면 0,1이 되겠고요. 그다음 Y좌표를 먼저 쓰면 1,0이 되겠습니다. X좌표를 먼저 써볼게요. 자, 여기서 0,1 투플로 하나 집어넣도록 좌표는 투플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X 0,1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스택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방문하면 된다고 했죠. while 자, 어떤 동안 방문을 하면 되냐면요. 스택이 비어있지 않은 동안 자, 그래서 not is empty empty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계속 이제 반복을 한다라는 거고요. 일단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얘가 이제 비어있진 않겠죠.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값을 하나 뽑아냅니다. 자, here라고 여기 라고 값을 변수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s.pop 자, 하나를 꺼냈고요. 꺼낸 다음에 꺼냈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을 해야 되겠죠. 방문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요게 뭐냐 이것이 이제 도착 지점이냐 아니냐 도착 지점이 아니라면 이걸 한번 출력해 본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here에 0번 1번 이렇게 써도 되고요. 책에서는 x, y 이렇게 두 개의 좌표로 이제 분리를 한번 시켜 가지고 이렇게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두 개로 나눠주고요.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좌표가 도착 지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x가 if 자, 도착 지점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maze라고 우리가 변수를 만들었었죠. 맵이군요. 맵이라고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맵에 우리가 y가 먼저 가겠죠. 그래서 y에 x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y에 x y, x가 얘가 2이면 시작점이죠. 그죠? 자, x이면 도착 지점입니다. 그래서 도착 지점이라면 도착 지점을 도착했으면 이제 끝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return to 도착했으니까 바로 끝을 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하나 찍어 주셔도 돼요. print arrived 자, 이렇게 도착했어 라고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착 지점이 아니에요. 도착 지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라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방문을 했잖아요. 방문을 했고 이제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곳,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스택에다가 푸시를 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8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4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우리는 4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s.push 해서 우리가 x, y 지금 x, y가 지금 현재 좌표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하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를 푸시한다. 여기가 위죠. 이게 상이죠. 하는 이제 플러스 아래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좌는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1, 우. 네. 자, 이렇게 하면 상하 좌우로 이제 우리가 가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위 아래 다 가겠다. 그런데 사실 이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발점이 여기가 0,1이다 여기 이 지점이다 라고 했을 때 왼쪽으로 못 가죠. 여기는 아웃사이드이기 때문에, 바깥쪽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위쪽은 막혀 있어서 못 가고 아래쪽도 막혀 있어서 못 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푸시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오른쪽 이제 좌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요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위쪽 3개는 넣으면 푸시를 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 거 하나만 푸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이제 처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if 문을 써가지고 하면 되겠죠. if로 이제 체크를 해서 해당 좌표가 0인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죠? 0인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푸시를 하겠다. 그리고 요 상자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푸시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if x가 0보다 커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또 우리가 이 사이즈보다 맵 사이즈가 있죠. 맵 사이즈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and y가 0보다는 또 커야 되고요. and y가 맵 사이즈보다는 또 작아야 돼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족해야지 일단 상자 안쪽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만족해야 되죠? 네, 맞아요. 이제 맵에 y에 x 좌표 얘가 뭐여야 되죠? 네,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0이어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또 뭐가 있나요? 아, 네. 0 말고 x도 있네요. x가 지금 도착 지점 당연히 가도 되죠. 그래서 요거이든지 아니면 or x이든지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하니까 너무 길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또 들어가야 되고 이제 4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저분해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좀 코드가 좀 지저분하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차피 반복되니까, 그죠? 반복이 되니까 요걸 함수 하나로 좀 만들 수는 없을까? 만들 수 있겠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def is valid. 자, 특정 좌표를 받았을 때요, 이 좌표가 이제 괜찮은 올바른 좌표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면 자, 이거를 만족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return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그냥 넣으면 되겠죠. 위쪽에 제가 가로를 하나 빼먹었네요. 앞에 있는 요 4개는 항상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4개는 항상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것까지 만족을 해야 돼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0이든지 x든지. 자, 이도 뭐 밸리드이긴 한데, 이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 한번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2번째 방문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계속해서 루프를 도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일단 2는 빼고요.
0과 x 이렇게만 넣어가지고 이지밸리드 함수를 구현을 했습니다. 책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거의 동일한 이제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0보다 x를 파이썬이니까 0보다 커너 갖고 그 다음에 여기도 0보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y가 요 x하고 y가 요 각각 사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isValid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단순화 시켜 볼 수 있겠죠. isValid x, y 이렇게 넣으면 훨씬 간단하게 해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푸시 상, 하, 좌, 우 이렇게 푸시를 하는 이제 밸리드인 경우에 대해서만 푸시를 하는 이제 그런 코드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를 제가 안 한 게 있어요. 뭘 안 했냐면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하고 나서 이거를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이름을. 안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제 지금 요거 미로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삥 계속 돌다가 같은 곳을 계속 반복을 할 수 있어요. 0 따라서 쭉 가다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방지를 하려면 이제 한번 방문을 하고 나면 여기는 다시는 오면 안 돼. 여기는 더 이상 길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코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미 방문한 곳을 원래 0이었는데 얘를 다른 것으로 그 숫자로 바꿔버리면 돼요. 뭐 2로 바꾼다든지 3으로 바꾼다든지. 자, 여기서는 점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도착 지점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서 요 방문한 지점을 점으로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느 지점을 방문했는지 우리가 적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프린트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현재 좌표가 어떻게 되냐? 히어가 여기가 현재 좌표죠. 그래서 현재 좌표를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고 출력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f 스트링을 써가지고 조금 이런 식으로 어디서 어디로 이제 갈 것이냐. 일단 우리는 여기서 출발한다. 꺼내는 순간 이제 그곳을 방문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문한 지점을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end라고 이제 옵션을 넣으면 이제 출력을 한 다음에 그 계획 문자를 출력을 할지 안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 문자를 출력하지 않도록 그럼 한 줄에 쭉 이어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택에 집어넣은 다음에는요, 여기다가 현재 스택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택이 S를 한번 출력을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아까 코드를 쓰다가 조금 잘못했는데요. 여기 빼먹었는데 여기서 밸리드를 체크를 할 때 지금 다 x, y를 지금 제가 체크를 했어요. x, y를 체크하면 안 되고 여기서 x 더하기 1, x, y 빼기 1 푸시하려고 하는 좌표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 빼기 1을 체크해주고 아래쪽에 x 더하기 1. 자,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는 이제 스택인데요. 스택을 그냥 출력을 하면 이제 클래스 자체 오브젝트 이름이만 나오기 때문에 안에 어레이를 한번 같이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dfs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0,1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1,1, 0,1하고 연결된 데가 지금 1,1이었어요. 근데 1,1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1,1이 들어온 다음에 여기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하고 연결된 곳을 두 개를 다시 찍고,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 0,1, 1,1, 2,1, 1,2 이런 식으로 이제 3,1, 4,1 이렇게 하나씩 이동을 하면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DFS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너비 우선 탐색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FS를 거의 똑같이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네, 복사를 해봤습니다. 여기를 Q, 네, 스택 대신에 Q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어레이 Q, 어레이 Q가 아니었나요? 이름을 한번 볼까요? 어레이 스택, 네, 서클 Q였네요. 네, 서클 Q라고 다시 이름을 넣어가지고 네,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Q고요. S가 지금 스택이 아니고 서클 Q예요. 뭐 CUE, QUE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 있겠지만 바꾸다 보면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S 그대로 놔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푸시가 아니죠. 서클 Q 같은 경우는 S.inQ가 되겠습니다. 네, inQ.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하나 꺼내는데 꺼낼 때 팝이 아니고 DQ를 해야 되겠죠. 네, DQ. 네, 꺼내면 되겠고요. 네, 꺼내와서 나머지 작업은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BFS로 돌아간다는 거죠. 너비 우선 탐색.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BFS. 네. 여기서 circle Q에 지금 isEmpty 함수가 없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ircle Q에 제가 구현을 안 해봤나 봐요. circle Q에서 dq isEmpty가 is underbar empty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is underbar empty. 똑같이 구현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제가 쓰다 보니까 네, 잘못됐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작업이 있는데요. 지금 전역 변수를 쓰다 보니까 원래 맵이 아까 한번 방문을 쭉 했잖아요. 한번 방문을 하고 나서 얘가 값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맵을 보시면 지금 원래 0으로 있던 것들이 지금 다 점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지금 다시 새로 방문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방문을 했던 곳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쭉 이제 그냥 따라서 그냥 쭉 다 점으로 바뀌어 버린 바람에 이제는 이게 약간 좀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네, 점 말고 원래의 값으로 다시 바꿔놓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맵을 다시 초기화를 다시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네, 함수를 네,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BFS를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FS 푸시가 없었는데 예, 여기가 푸시가 아니고 여기도 제가 빼먹었네요. inQ 네, 푸시 대신에 inQ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하고 네, 실행을 하면 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지금 스택이라고 그랬네요. Q 네, Q로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또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여기서 지도를 네, 원래 지도를 이렇게 전역 변수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지금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역 변수로 써가지고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Q를 써가지고 해보니까 네, 아까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조금 달라집니다. 맵을 한번 찍어볼까요? 네,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아까는 중간중간에 방문을 안 한 곳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가까운 곳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곳을 다 방문을 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렇게 네,
X 출구를 찾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BFS라고 해가지고 모든 곳을 항상 방문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미로가 애초에 이제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가더라도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BFS가 더 낫다, 뭐 DFS가 더 낫다 이런 거는 없어요. 항상 이제 이렇게 찾은 경우에 답에 따라서 정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BFS로 해서 좀 더 빨리 찾을 수도 있고 DFS로 해서 좀 더 빨리 찾을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장단점을 좀 적당하게 섞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DFS 같은 경우는 깊이 우선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빨리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잘 찍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찾을 수도 있는데 이거 잘못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제 엉뚱한 곳에서 한참 헤매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DFS만 쓰는 경우에는 좀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어서 DFS를 쓰되 이제 약간 그 깊이를 좀 제한을 해가지고 끝까지 탐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만 탐색하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조금 추가적인 그런 트릭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미로를 DFS와 BFS로 나누어서 이제 구현을 해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